중과세가 다시 부활한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제가 아무튼 그냥 무시할 만한 댓글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정부 여당 야당 서로 의견들 다 있겠지만 현재 계엄령 이후에 시국이 아주 뒤숭숭해졌어요. 사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부활할 거다. 어게인 2017. 근데 딱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안 될 건 또 뭐야. 제가 인생에서 지금 다이나믹한 경험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를 연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하시면 그 댓글 차라리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안 할 테니까. 이걸 보고 정부도 안 하고 그다음 여당도 야당도 안 하겠죠. 저는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모를 소설을 쓰는 거고, 이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2017년부터 파리 대책 나왔을 때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세, 주택만 갖고 있으면 투기꾼으로 몰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펼쳐진다면 어떻게 펼쳐질 것 같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중과세를 아주 응축해서 10분 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목적은 공포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따져보자라는 관점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사실 1년씩 연장되고 있어요. 2023년 5월 9일, 24년, 25년 이렇게 매년 1년씩 지금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더라도 너 중과세 안 해줄게. 근데 중과세가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벌써 이 한시적 중과 유예 때문에 22년 이후에 주택 취득하신 분들은 중과세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 용산 4개 지역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내가 주택을 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다. 그리고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판다. 다른 한 채는 뭐 마포구에 있지만 다른 한 채가 강남구에 있는데 이 강남구 주택을 판다. 근데 내가 비과세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0%가 됩니다. 당신이 100년을 갖고 있었든 200년을 갖고 있었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적용이 되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20%의 중과세, 그 다음에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내가 최고 세율이 45%다. 그러면은 거기에 3주택자면 30%가 추가돼서 75%가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요. 결국 7.5%가 붙습니다. 그러면 82.5%가 돼요. 10억짜리 양도 차익이 나면 82.5%, 8억 2,500. 물론 누진 공제를 빼주니까 6천만 원 정도 빠지더라도 얼마를 내죠? 7억 한 6천 정도 내야 돼요. 그 살인적인 세금이 지금 한시적 유예 때문에 감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경제정책 방향에서 매년 1년씩 연장을 해줬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적 유예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예를,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 안 하겠다라는 걸. 그래서 25년 5월 9일까지인데 이게 언제 연장이 돼야 되냐? 1월 달에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 말 그대로 25년 1월입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 어쨌든 25년 1월에 경제정책 방향 즈음에 이게 1년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주택 팔려고 했는데, 그럼 계약서 쓰기 전에 뭘 고민해야 되죠? 잔금일자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 잔금일자를 5월 20일로 해버렸다. 그 계약서를 쓸 때는 조정대상 지역에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중과세 배제해준다 했는데 5월 9일날 연장이 안 돼가지고 딱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잔금이 5월 10일, 5월 20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짜에 팔았으니까 그날짜에 양도소득세인데 한시적 중과유예 끝났으니까 당신은 중과세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더 내세요. 지금 계산한 거랑 그때 계산한 거랑 불과 4-5달 차이지만 세금은 몇 억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가액이 고액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매수자가 그걸 구입하는 게 웬만해선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대출이 안 돼요. 지금 이미 대출 맡긴 지 아주 오래됐죠. 제가 봤을 때 12월까지 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실물을 모르는 게 아니죠. 1월 달에 대출 안 되실 거예요. 은행의 지점에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나서 대출심사부 인원 교체되고 나서 그 담당자가 이제 대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월 말 2월 초에나 대출이 시작될 거고, 그때 정부에서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 그때 살짝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자가 이제 대출이 되네? 이제 그러면 주택을 구입을 해볼까? 그러게 알아보다가 가격 조율하고 뭐 하면 3월에 계약 썼어요. 그러면 잔금일 대부분 2달 넘는단 말이에요. 강남에 이제 30억짜리 아파트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월달 잔금 치르시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매도자 입장이에요. 지금 뭐 중과세도 없으니까, 그때 하시죠. 근데 중과세가 연장이 안 된 거를 모르고 있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매년 연장이 3번째 됐으니까 당연히 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장담합니다. 이거 걱정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과세 해봤자 얼마나 더 내냐? 지금 너가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취득가액이 7억 원이에요. 그리고 파는 금액이 15억 원이에요. 그럼 양도차익이 8억 원이죠. 이거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어요. 거주랑 보유기간 다 해가지고 80%를 풀로 받았어요. 그럼 얼마냐? 양도소득세가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그 정도는 아주 라이트하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일반 과세로 넘어가요. 비과세를 못 받은다 쳐봐요. 비과세가 얼마나 큰지를 이때 알게 됩니다. 일반 과세. 지금 중과세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팔면은 어쨌든 일반 과세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2억 1,800만 원입니다. 2억 1,800만 원.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8억에서 벌었으니까 이 정도 내야지. 이제 본격적인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2주택자 중과세 시점에서 팔았다. 세금이 5억 400만 원입니다. 바로 2배 뛰어요. 5억 400만 원. 비과세 때에 비해서는 몇 배가 뛰죠? 100배 이상 뛰었어요. 자, 3주택자 중과세다. 그러면 얼마다? 5억 9,200만 원. 비과세일 때 세금이 거의 200배 가량 올라가고 일반 과세일 때보다 세액이 무조건 2.5배 올라갔네요. 거의 3배 올라갔는데요. 이런 세금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약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한번 설명드려보는 거예요. 한시적 유예. 왜 이게 그러면 왜 안 되냐?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법이 아닙니다. 법을 지금 바꾸는데 국회 여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다 아시잖아요. 뉴스. 탄핵 소추안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게 신경이 쓰일 것인가? 과연 신경을 써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대통령령인데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에요. 자, 이게 좀 두렵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난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시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마포구고 나는 강동구니까 뭐 이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과세 나랑 상관없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3월에 더 늘어나 버려요. 갑자기 서울 전역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다음 서울의 근교안, 과천, 분당 이런데 다 조정 대상 지역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당황함이 엄청 커지실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 경험하셨던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떤 공포감을 주는지 알거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세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금 공석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추후에 정치적 이슈나 부동산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혹시나 더 늘어나면 주택관리 큰 변화가 나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취득세 중과.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첫 번째, 두 번째 주택까지는 그냥 1%에서 3%인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예요. 근데 3주택부터는 뭐가 생겨요? 중과세가 생깁니다. 8%, 그 다음에 4주택은 12%.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부터 그냥 바로 8%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은 12%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요. 내가 매수자 측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매수자 측면에서 내가 3월에 계약을 했는데 4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요. 그리고 5월에 잔금을 치러요. 잔금 치를 때 취득하는 거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고 나서 취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취득세 중과 돼버린다니까요. 물론 부칙으로 당연히 이런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 계약일 이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납부한 금액, 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조건이 1주택자에 한한다.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취득세에서 하나 더 빼먹으신 게 있습니다. 매매 취득세만 중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여 부분도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증여자가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주택에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원래는 3.8%와 4% 국민주택 규모 면적으로 나누죠. 근데 이걸 12.4% 아니면 13.4%로 거의 3배 이상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되기 전에 증여계약서를 썼어도 증여계약서의 실행이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시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설정돼 버리니까 취득세가 증여를 하려고 맘먹었던 것도 3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증여 안 하면 되지. 증여 안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제가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개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별로 없어서 이게 뭐 종부세가 무슨 세금이야.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 많을 텐데 2017년 8.2 대책 나오고 19년, 20년도에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2개만 이상만 있어도 중과세율을 따로 적용받아서 세율이 처음부터 2배였어요. 그래서 원래 1주택자면 세금 내봤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세는 막 거의 스타트부터 300, 500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억 단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일반 세율과 그 다음에 중과세를 어떻게 나누냐? 3주택자 중에서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중과세율 적용하고 있어요. 많이 완화가 됐죠. 이게 22년 세제 개편안 때문에 완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완화가 안 됐을 때는 종부세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거기다 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을 전국에서 18%로 낮췄어요.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를 했다고요. 근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2020년도 가격을 회귀를 했어요. 23년도에. 근데 24년, 25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3년치 회귀했잖아요. 3년만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 부담 커지고 거기다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두 번째 주택, 2개의 주택 갖고 있는 사람부터는 중과세 때려버리자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종부세 갑자기 1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야, 주택수를 줄여야겠네. 근데 팔려고 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가 15억짜리 파는데 7억 취득다액이고 비과세면 300만 원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3주택이면 얼마라고 그랬죠? 5억 9,200이요. 나 8억 버는데 6억이 세금이면 난 못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증여를 하게 돼요. 근데 증여를 하는데 증여취득세가 자녀가 15억짜리 증여받는다 그러면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 그거 적용이 안 받는 상황이었으면 취득세면 일반적으로 3.8% 그냥 4% 낸다고 해보시죠. 그럼 6천만 원이요. 이 취득세도 부담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너무 크죠. 부담 커요. 6천만 원 자녀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찌어찌 모아가지고 6천만 원 낼 수 있죠. 근데 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고 이거 증여하는데 자녀가 이것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내야 돼. 얼마? 13.4% 내야 돼. 13.4%는 얼마예요? 15억에 13.4%. 2억이에요. 2억. 자녀가 2억 원은 못 내요. 취득세로. 여러분들 2억 원은 취득세 어떻게 냅니까? 못 내요. 못 내. 자녀 그 돈이 없어요. 그럼 증여도 못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종부세 3천, 5천, 7천 딱딱딱 3년 맞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주택 던지고 싶어도 못 던져요.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을 2017년 8.2 대책부터 저는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 소스가 단순히 저의 이제 허무맹랑한 스토리, 우려라고 비춰지고 끝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펼쳐진다, 내년에 만약에 펼쳐진다 그러면 그거 스토리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제가 봤을 때 도움이, 아웃라인 잡는데 도움 되셨을 거라 보고 이대로 제발 실천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